제가 채널 정보에도 소개했지만 저는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우리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요, 2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고요, 의미 탐구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투표권과 소비권인데, 특히 소비권의 경우 많은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브랜드, 의미 있는 제품을 번거롭지만 우리가 찾아내서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소비자의 몫이다. 단순 추천이나 단순 유행으로 사지 말자입니다. 의미 찾기 일기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찾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자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구매한 것이고요, 브랜드와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순수 제 돈 재산으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30대 들어오면서 저를 괴롭혔던 것도 바로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혼신을 쏟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걸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다 결국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까지 갔었죠. 몇 년 전 카페 알바를 하고 있던 그날도 전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포장을 할 거라면서 차가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셨죠. 그리고 음료가 나오자마자 휙 낚아채더니 한쪽으로 가서 용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코로나 직후라서 이 환경에 대해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예요. 카페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었죠. 그 손님은 인근 매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카페들이 친환경 용기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일하던 매장은 PLA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빨대만 바꾸지 못한 상태였죠. 곧 그 손님이 다가와서 왜 빨대는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 매장이라고 홍보를 하냐 라며 사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장님이 나와 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겐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매출로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사장님은 친환경 용기로 모든 것을 바꾸며 과감한 선택을 했고, 그런 사장님 앞에는 친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손님 2명이 보였습니다. 전 이 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감시하는 걸로는 성적을 올릴 수는 있지만 1등은 만들 수 없다 입니다. 그 손님의 노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바꾸고 싶었다면 그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했었습니다. 바로 소비죠. 저의 소견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투표권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권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만큼 강력한 것은 없죠. 하지만 의미 있고 진짜 돈을 쓸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언롤 서피스입니다. 언롤 서피스는 표면을 펼쳐서 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재료 본연에 집중하는 브랜드죠. 어떻게 집중하냐고요?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 제로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리트컵과 리트컵 머그입니다. 리트컵 머그는 16,200원, 사이즈는 높이 10cm, 너비 8cm, 깊이 9cm 정도이고요, 용량은 330ml, 무게는 156g, 컬러는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우드 베이지를 샀습니다. 리트컵은 28,900원이고 사이즈는 15cm, 너비 8cm, 깊이 8.6cm 정도입니다. 용량은 443ml고요, 무게는 191g, 컬러는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저는 우드 베이지를 샀습니다. 이 컵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소재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소재는 CXP라는 나무 기반의 바이오 소재입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스와 미네랄 등을 조합해서 만든 소재인데, 이때 사용된 나무도 벌목된 나무가 아니라 공정상에 쓰이는 일명 짜투리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자연 원료로 만들어진 소재라 인체에도 무해하고 자연 분해도 빠릅니다. 플라스틱보다 낮은 분자량으로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온도는 110도까지 버티고요,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리트컵의 이 슬리브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재생 펠트라고 해서 국내에 버려진 페트를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심지어 포장지도 친환경 중성지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다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고요, 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만나볼 브랜드는 그레이프랩입니다. 환경과 사회 문제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나온 제품이 G 플로우, G 스탠드, G 미니 스탠드입니다. 재활용 종이에 그레이프랩의 독자적인 폴딩 기술을 적용해서 45g밖에 안 되는 종이가 5kg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스탠드이죠. 보시다시피 보관도 용이하고 디자인도 훌륭해서 2021년에는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구매하진 않았지만 G 스톤 스탠드의 경우 버려진 돌로 만들어서 최대 10kg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레이프랩이 감동적인 이유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입니다. 장애인 아티스트 신승호, 김현우, 김동현 작가와 협업하여 아티스트 에디션을 만들었고요.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브랜드죠. 물론 그레이프랩의 모든 제품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레이프랩의 첫 번째 작업물이자 멀티 스탠드로 나온 이 G 스탠드의 경우 독서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거치형 바를 제공해줘서 책을 거치하기에 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독서대의 완벽한 기능을 구현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의 제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해줘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책을 보는 용도 혹은 선물용으로도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본 두 개의 브랜드 다 대단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브랜드들을 찾아서 소비만 하면 우리의 의미가 채워질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소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그럼 우리도 이런 브랜드들처럼 신소재를 찾고 엄청난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래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브랜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개인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의미 탐구 일기를 쓰기 위해선 총 4개의 줄이 필요합니다. 하나, 가장 위에 첫 줄에 써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의 가치 단어입니다. 가치 단어라고 하면 사랑, 용기, 연민, 수용, 감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가치 단어가 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 가치 단어들을 보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이 가치 단어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 이하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3개만 적어볼게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근면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 3가지의 가치를 주로 추구하고 있고요. 자신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므로 어떤 가치가 여기에 적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치는 자기에게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변화하고 업데이트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왼쪽에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누구에게나 다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 2순위부터는 순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육아가 될 수 있겠고, 또 저처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혹은 사업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사회적 역할, 직업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게 이 가치를 정한 다음에 그 가치를 바로 실현하는 것을 적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해야 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가치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운데 써야 할 미션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을 목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어떤 이루어야 될 결과를 좀 더 집중하는 반면에 이 미션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어떤 해결해야 할 사명 같은 개념으로 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좀 더 저한테는 더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저는 건강에서 근면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일 운동하기라고 적게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업적인 영역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프리랜서라는 삶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개인 브랜드나 또 사업 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창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창조라는 영역에서 매일 운동하기 또한 더 건강한 나를 창조한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왼쪽 영역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정한 미션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액션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운동하기 위해 티, 오어, 헬스장,
등록을 한다든지, 또 프리랜서로서의 직무도를 높이고 혹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을 받는다든지, 혹은 브랜드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의 액션 플랜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곳에다가 적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액션과 충돌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제 이걸 저는 P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문제되는 부분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가고 싶지 않은데 운동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헬스를 하기 싫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다 등과 같은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의미 탐구 일기를 보면 크게 이상적인 영역과 이 현실적인 영역을 구분을 해놨어요. 현실적인 영역은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영역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 현실에서의 이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또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를 등록해야 되는데 나는 헬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 대신 필라테스, 뭐 요가 혹은 다른 운동들을 한다 라고 적는 거고요. 직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시간을 내기 위해 내가 기존에 있는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고,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내 우선순위에 적용하고, 적용한 우선순위에서 실제로 옮겨야 되는 행동 리스트를 만들고, 그 행동 리스트가 현실로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까지 적어보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가치라는 것은 나보다 중요한 그 무엇입니다. 용기, 사랑, 헌신 등과 같은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상위의 무엇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 상황과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마치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듯이 그 가치를 적용해 보고, 정말 그 가치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맞지 않는다면 편한 마음으로 갈아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써보고 버리기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과 여러분이 귀하게 얻은 그 시간들을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